아버지 돌아가셨어. 장례식엔 와야지. 20년 만에 걸려온 오빠의 전화. 하지만 아버지의 유언장은 의문의 화제로 순식간에 소실되고 맙니다. 솔러 필리아 베러 미 에스트. 오직 그녀만이 나의 진짜 딸이다. 아버지 묘비에 새겨진 라틴어, 그 아래 숨겨진 KMLT 83의 비밀. 너희 같은 것들이 무슨 자산을 지켜? 종교가 방패야? 수녀원 땅 아래 묻힌 소름 끼치는 비밀을 노리는 가족의 배신과 음모, 그리고 그 비밀을 보호하려는 마리아 수녀의 반격이 이제 펼쳐집니다. 전 세계가 탐내는 그 물건, 과연 수녀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충격적인 결말이 궁금하다면 구독 필수, 좋아요는 덤, 댓글로 여러분의 예상 결말을 남겨주세요. 알림 설정하시고 반전 드라마 놓치지 마세요. 강원도 깊은 산속 자비의 성모 수녀원은 새벽 안개에 쌓여 고요했습니다. 500년 된 소나무들이 둘러싼 이곳은 세상의 소음이 닿지 않는 성역이었죠. 수녀 마리아는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 아침 기도를 올렸습니다. 11명의 수녀들이 이곳에서 함께 기도하며 평화로운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어요. 마리아 수녀님, 오늘도 뒷산에 가세요? 루시아 수녀가 복도에서 마리아를 불러 세웠습니다. 네, 그곳에서 기도하는 게 습관이 되었네요. 마리아는 온화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25의 수녀가 된 지 20년, 45의 마리아에게 이 수녀원은 세상의 전부였어요. 서울에서 자란 김은정이라는 이름을 버리고 마리아 수녀가 된 것도 이런 평화로운 삶을 위해서였습니다. 뒷산 바위 아래는 마리아의 특별한 기도처였습니다. 거대한 화강암 바위가 자연스럽게 만든 움푹한 공간에서 마리아는 매일 1시간씩 묵상했어요. 그런데 요 며칠 사이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바위 아래 앉아 기도할 때마다 발밑에서 미세한 진동이 느껴졌거든요. 하느님, 이 떨림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마리아는 바위에 손을 대고 중얼거렸습니다. 처음엔 자신의 착각이라 생각했지만 며칠째 계속되는 진동은 분명했어요. 마치 땅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울리고 있는 듯 했습니다. 바위의 표면은 차갑지만 그 아래 어딘가에서 생명력이 꿈틀거리는 것 같은 느낌이었죠. 오늘도 마리아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평소보다 진동이 더 강하게 느껴졌어요. 손바닥으로 바위를 짚으니 마치 심장 박동처럼 규칙적인 리듬이 전해져 왔습니다. 이상했지만 두렵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무언가 중요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마리아는 이곳에서 매일 같은 시간에 기도를 올렸습니다. 아침 6시부터 7시까지 이 시간만큼은 온전히 하느님께 집중했어요. 바위에 등을 기대고 앉으면 수녀원 전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작은 성당과 수녀들의 생활관, 그리고 채소를 기르는 작은 텃밭까지 모든 것이 평화롭고 아름다웠죠. 그런데 오늘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진동이 더 강했을 뿐만 아니라 바위 아래에서 희미한 윙윙거리는 소리까지 들렸어요. 마리아는 귀를 바위에 가져다 댔습니다. 분명히 뭔가 소리가 나고 있었어요. 이상하네요. 이런 적은 처음인데. 마리아는 혼잣말을 하며 다시 기도 자세를 취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어수선해서 평소처럼 집중하기가 어려웠어요. 계속해서 발밑에서 전해오는 진동 때문에 신경이 쓰였거든요. 마리아 수녀님, 루시아 수녀의 목소리가 산 아래서 들려왔습니다. 전화 왔어요. 마리아는 서둘러 기도를 마치고 수녀원으로 내려갔습니다. 점심 준비를 하고 있던 수녀들이 식당에서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평화로운 일상의 한 장면이었죠. 서울에서 온 전화예요. 루시아 수녀가 말했습니다.
마리아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20년 동안 가족과 연락을 끊고 살았던 터라 서울에서 오는 전화라니 예사롭지 않았어요. 사무실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전화기를 든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여보세요? 은정아, 나야. 큰오빠. 김재우의 목소리였습니다. 20년 만에 듣는 오빠 목소리는 낯설면서도 익숙했어요. 마리아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걸 느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죠. 오빠, 어떻게 연락처를? 아버지 돌아가셨어. 어젯밤에.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말에 마리아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이강직, 독실한 가톨릭 신자였지만 엄격하고 완고한 분이셨죠. 마리아가 수녀가 되겠다고 했을 때 크게 반대했던 분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집을 나올 때 아버지와 큰 다툼을 벌였었습니다. 갑자기 어떻게 된 일인가요? 심장마비래. 잠들다가 그냥. 김재우의 목소리가 잠시 끊어졌습니다. 은정아, 장례식엔 와야지. 아무리 그래도 아버지 마지막 길엔. 마리아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평화로운 수녀원 마당에서 수녀들이 오후 기도를 위해 성당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20년 동안 자신의 전부였던 이 공간을, 이 평화로운 일상을 두고 서울로 가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장례식은 언제인가요? 모레야. 명동 성당에서 할 거고. 그리고 은정아. 김재우의 목소리에 미묘한 무언가가 섞여 있었습니다. 유언장 얘기도 있고 이런저런 정리할 게 있어서 말이야. 마리아는 그 말에서 뭔가 석연치 않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슬픔보다는 다른 감정이 섞여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신 상황에서 깊이 생각할 여유는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갈게요. 그래, 고맙다. 그럼 모레 아침에 성당에서 보자. 전화를 끊고 마리아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20년 전 가족과 결별할 때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아버지는 끝까지 마리아의 수녀 서원을 반대했고 마리아는 아버지의 뜻을 거스르고 이곳에 왔었죠. 그때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기억났습니다. 내가 진짜 내 딸이라면 언젠가는 돌아올 거야. 그날 저녁 마리아는 다시 뒷산 바위 아래로 올라갔습니다. 아버지를 위한 기도를 올리려고요. 무릎을 꿇고 십자가를 쥐자 발밑의 진동이 더욱 강하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땅속 깊은 곳에서 뭔가가 마리아를 부르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 이제야 뵈러 갑니다. 용서해 주세요. 기도를 마치고 일어서는데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진동이 아버지의 소식과 관련이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 말이에요. 우연치고는 너무 절묘한 타이밍이었거든요. 20년 만에 세상으로 나가는 길 마리아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뒷산 바위 아래의 진동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고 그것이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닐 것 같다는 직감이 들었어요. 서울 명동 성당 장례식장은 조문객들로 북적였습니다. 이강직이 생전에 독실한 신자였던 만큼 많은 교우들이 마지막 인사를 하러 왔어요. 마리아는 20년 만에 입은 검은 상복이 어색했습니다. 수녀복에만 익숙해진 몸에 일반 옷이 맞지 않는 것 같았어요. 은정아, 왔구나. 김재우가 다가와 마리아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50살이 된 큰오빠는 예전보다 살이 많이 쪘고 머리도 반쯤 벗어져 있었어요. 옆에는 둘째 언니 김경희가 서 있었습니다. 언니도 오셨네요. 당연히 와야지. 아버지 장례식인데. 김경희의 목소리는 차갑게 들렸습니다. 그런데 은정아, 수녀 생활이 좋아? 세상과 담 쌓고 사니까. 마리아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언니의 말투에서 여전한 서먹함이 느껴졌어요. 20년 전 자신이 수녀가 되겠다고 했을 때 가족들의 반대가 얼마나 심했는지 기억했습니다. 관 앞에 놓인 아버지의 영정사진을 보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살아계실 때는 한 번도 웃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던 분인데 사진 속 아버지는 온화하게 미소 지고 있었어요. 마리아는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안녕히 가세요. 용서해 주세요. 장례 미사가 끝나고 화장장으로 향하는 길, 김재우가 마리아에게 말했습니다. 은정아, 유 원장 얘기 좀 해야겠어. 내일 오후에 법무사 사무실에서 만나자. 유 원장이요? 응. 아버지가 공증까지 받아놓으셨더라고. 재산 정리 같은 것들 말이야. 마리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녀가 된 이후로는 세속적인 일에 관심이 없었지만 가족의 일이니 참석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다음 날 오후 강남구에 있는 법무사 사무실. 마리아는 다시 수녀복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김재우와 김경희는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박 법무사입니다. 50대 중반의 법무사가 인사했습니다. 고인께서 생전에 작성하신 유언장을 공개하겠습니다. 법무사는 서류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갑자기 봉투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뭔가요? 법무사가 당황하며 봉투를 집어들었는데 순식간에 봉투 전체에 불이 붙었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라 아무도 대처할 수 없었어요. 불과 몇 초 만에 유언장은 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일이. 법무사는 얼굴이 새하얗게 되어 중얼거렸습니다. 30년 법무사 생활에 이런 적은 처음이에요. 김재우가 화를 냈습니다. 법무사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유언장을 어떻게 관리하신 거예요?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는데. 자연바라는 말이 안 되고. 김경희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버지 유언장이 없어졌다고요? 그럼 우리가 뭘 근거로 상속받죠? 마리아만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뭔가 석연치 않은 느낌이 들었어요. 너무 우연치고는 이상한 일이었거든요. 다행히 유언장 내용은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법무사가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고인께서 전 재산을 장남과 장녀에게 반반씩 상속한다고 하셨어요. 막내딸 분은 은정이는 수녀잖아. 당연히 제외되는 거지. 김재우가 마리아를 흘끗 보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수녀는 개인 재산을 가질 수 없으니까. 김경희도 동의했습니다. 마리아는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사실 상속에 대한 욕심은 없었지만 오빠와 언니의 태도가 이상했어요. 마치 이미 모든 것을 계획해 놓은 것 같았거든요. 화장장에서 아버지의 유골을 모시고 납골당으로 향했습니다. 아버지가 생전에 미리 정해 놓으신 곳이었어요. 가족묘가 있는 용인의 한 납골당이었습니다. 납골당에 도착해서 마리아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의 묘비가 이미 만들어져 있었거든요. 그것도 아주 특별한 묘비였어요. 검은 대리석으로 만든 묘비에는 아버지의 이름과 생년월일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래 라틴어 문구가 새겨져 있었어요. 솔러 휠리아 베러 미 에스트. 마리아는 그 문장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라틴어를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았지만 수녀원에서 라틴어 기도문을 외우며 지낸 마리아에게는 익숙한 언어였어요. 이게 뭐라고 쓰여 있는 거야? 김재우가 물었습니다. 라틴어인 것 같은데. 김경희도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마리아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 문장의 뜻을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지금 당장 말하기엔 뭔가 조심스러웠어요. 라틴어로 말하다니. 역시 아버지답군요. 마리아가 중얼거리자
김재우가 물었습니다. 은정아, 너 뜻을 아는 거야? 대충은. 하지만 확실하지 않아요. 마리아는 애매하게 대답했습니다. 사실 그 문장의 뜻은 명확했어요. 하지만 왜 아버지가 그런 말을 묘비에 새겨 넣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납골당에서 나오는 길, 김재우와 김경희가 마리아에게 말했습니다. 은정아, 우리 내일부터 아버지 집 정리하려고 해. 넌 수녀원으로 돌아가도 돼.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면. 아니야, 괜찮아. 우리 둘이서 충분히 할 수 있어. 마리아는 뭔가 석연치 않았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수녀원으로 돌아가서 그 라틴어 문구에 대해 천천히 생각해 보고 싶었어요. 서울역에서 기차를 타기 전 마리아는 다시 한번 아버지 생각을 했습니다. 유언장이 불타버린 것도 묘비의 라틴어도 모든 것이 우연치고는 너무 이상했어요. 아버지, 무슨 말씀을 하려는 거예요? 기차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들이 지나갔습니다. 마리아는 가슴 깊은 곳에서 뭔가 중요한 일이 시작되고 있다는 예감을 느꼈어요. 수녀원으로 돌아온 마리아는 며칠째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묘비에 새겨진 라틴어 문구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평소 같으면 뒷산 바위 아래에서 기도하며 마음을 정리했겠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루시아 수녀님, 라틴어 좀 아세요?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마친 후 마리아가 루시아 수녀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루시아 수녀는 신학교에서 라틴어를 배운 적이 있어서 수녀원에서는 가장 라틴어에 능통한 분이었어요. 조금은 알죠. 왜요? 아버지 묘비에 라틴어가 새겨져 있는데 정확한 뜻을 알고 싶어서요. 마리아는 종이에 적어둔 문구를 루시아 수녀에게 보여줬습니다. 솔로 휠리아 베러 미 에스트. 루시아 수녀는 잠시 그 문장을 들여다보더니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거 뜻이 좀 특별하네요. 어떤 뜻인가요? 오직 그녀만이 나의 진짜 딸이다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솔로는 오직, 휠리아는 딸, 베러는 진짜라는 의미죠. 마리아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자신이 생각했던 것과 같은 뜻이었어요. 하지만 왜 아버지가 그런 말을 묘비에 새겼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 수녀님, 이상한 게 하나 더 있어요. 루시아 수녀가 종이를 뒤집어 보더니 말했습니다. 여기 뭔가 더 적혀 있는 것 같은데요. 희미하게 보이는 게. 마리아가 자세히 보니 정말 뭔가 적혀 있었습니다. 묘비 뒷면에 작은 글씨로 KMLT83이라고 새겨져 있었어요. 이건 뭘까요? 번호 같기도 하고. 혹시 등록번호 같은 건 아닐까요? 루시아 수녀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등록번호요? 네, KM은 지역 코드 같고 LT는 잘 모르겠지만 랜드 타이털, 즉 토지 관련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83은 연도일 수도 있고요. 마리아는 그 말을 듣고 뭔가 중요한 단서를 찾은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가 단순히 감정적인 메시지만 남긴 게 아니라 구체적인 정보도 함께 남긴 것 같았어요. 루시아 수녀님, 혹시 수녀원 지하 보관소에 오래된 서류들이 있지 않나요? 수녀원 설립 관련 문서들 말이에요. 있긴 하죠. 하지만 정말 오래된 것들이라 정리가 안 되어 있어요. 왜요? 한번 찾아보고 싶어요. 아버지와 관련된 서류가 있을지도 모르거든요. 그날 밤 마리아와 루시아 수녀는 지하 보관소로 내려갔습니다. 축축한 공기와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오래된 나무 상자들이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이 상자들은 언제부터 있던 건가요? 수녀원이 이곳으로 이전한 1985년부터요. 그전 자료들도 일부 있고요. 마리아는 하나씩 상자를 열어보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 수녀원 운영과 관련된 서류들이었어요. 그런데 한 상자에서 특별한 서류를 발견했습니다. 이것 좀 봐요. 마리아가 흥분해서 루시아 수녀를 불렀습니다. 낡은 파일 속에서 1983년도 탐사 보고서를 찾아낸 거예요. 강원도 일대 광물 탐사 보고서. 이게 뭐죠? 루시아 수녀가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보세요. 여기 의뢰인 이름이 이강직이라고 되어 있어요. 마리아의 손이 떨렸습니다. 아버지가 1983년에 이 일대를 탐사했다는 얘기였어요. 보고서를 자세히 읽어보니 더욱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보고서에는 리튬 광맥 발견이라는 제목 아래 상세한 분석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현재 수녀원이 있는 부지와 그 주변 지역에 상당한 양의 리튬이 매장되어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리튬이요? 그게 뭐예요? 전기차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 소재예요. 요즘 굉장히 중요한 자원이죠. 마리아는 며칠 전 뉴스에서 본 내용을 떠올렸습니다. 리튬이 하얀 금이라고 불릴 만큼 가치가 높다는 얘기를 들었었어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탐사는 중단되었다고 되어 있어요. 루시아 수녀가 보고서 마지막 부분을 가리켰습니다. 의뢰인 요청으로 탐사 중단. 부지는 종교단체에 기부 예정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아버지가 리튬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탐사를 중단하고 수녀원에 땅을 주신 거군요. 마리아는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엄청난 가치의 광물이 있는 땅을 포기한다는 게 말이 안 됐거든요. 그런데 마리아 수녀님, 이 서류들을 보면 아버님이 이 부지를 완전히 수녀원에 기부한 게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에요? 여기 보세요. 개발권은 별도로 관리한다고 되어 있어요. 즉, 수녀원이 사용권은 가지고 있지만 땅속 광물에 대한 권리는 따로 있다는 뜻이에요. 마리아는 서류를 다시 자세히 읽어봤습니다. 정말 복잡한 계약 구조로 되어 있었어요. 수녀원은 땅을 종교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지하 자원에 대한 개발권은 이강직이 보유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럼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금은 누가 그 권리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건 유언장을 봐야 알 수 있을 텐데요. 루시아 수녀의 말에 마리아는 며칠 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유언장이 갑자기 불타버린 일 말이에요. 그때는 단순한 사고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너무 의심스러웠습니다. 루시아 수녀님, 혹시 오빠와 언니가 이 사실을 알고 있을까요? 글쎄요. 하지만 요즘 리튬 값이 엄청나게 올랐거든요. 만약 알고 있다면 루시아 수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무슨 말인지 알 수 있었어요. 그날 밤 마리아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뒷산 바위 아래에서 느꼈던 진동이 이제야 이해됐어요. 땅속 깊은 곳에 묻혀 있는 리튬 때문이었던 거죠. 다음 날 아침 마리아는 다시 뒷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바위 아래 앉아 기도를 하는데 이번엔 진동이 더욱 강하게 느껴졌어요. 마치 땅속의 광물들이 자신의 존재를 알리려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당신은 정말 무슨 생각이셨던 거예요? 마리아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묘비의 라틴어, 탐사보고서, 그리고 갑자기 불타버린 유언장.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았지만 아직 퍼즐의 전체 그림은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에게 무언가 중요한 메시지를 남겼다는 것. 그리고 그 메시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진실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마리아는 안신부를 만나기 위해 인근 본당을 찾았습니다. 70대의 안신부는 아버지와 오랜 친분이 있던 분이었어요. 아버지가 수녀원에 땅을 기부할 때도 안신부가 중간 역할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마리아 수녀님, 아버님 일로 많이 힘드셨죠? 안신부는 온화한 미소로 마리아를 맞았습니다. 사제관의 작은 응접실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신부님, 아버지가 수녀원 부지를 기부하실 때 어떤 과정이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아, 그때 일이군요. 참 특별한 경우였지요. 보통은 단순하게 기부하는데 이강직 씨는 조건을 여러 개 달았거든요. 안신부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회상했습니다. 어떤 조건이었나요? 첫째, 반드시 종교적 목적으로만 사용할 것. 둘째, 개발권은 별도로 관리할 것. 셋째,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소유권이 변경될 수 있다는 조항이었어요. 마리아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어제 발견한 서류와 일치하는 내용이었어요. 특정 조건이라는 게 무엇인가요? 그건 유언장에 따른다고 하셨어요. 이강직 씨가 돌아가신 후에 유언장 내용에 따라 결정된다고요. 마리아는 유언장이 불타버린 일을 떠올렸습니다. 너무 우연치고는 의심스러웠어요. 신부님, 혹시 아버지가 생전에 저에 대해 특별히 하신 말씀이 있으신가요? 안신부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있었지요. 몇 달 전에 마지막으로 뵈었을 때 마리아만이 내 진짜 뜻을 이해할 거야 라고 하시더군요. 그때는 무슨 말씀인지 몰랐는데 마리아는 묘비의 라틴어가 떠올랐습니다. 오직 그녀만이 나의 진짜 딸이다. 아버지가 자신에게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었다는 게 점점 확실해졌어요. 수녀원으로 돌아오는 길에 마리아는 이상한 차를 발견했습니다. 검은색 승용차가 수녀원 근처 산길에 주차되어 있었어요. 평소에는 이런 차가 올 일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루시아 수녀님, 혹시 오늘 방문객이 있었나요? 아니요, 없었는데요. 왜요? 아니에요, 그냥. 마리아는 뭔가 석연치 않았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부터 이상한 일들이 계속 벌어졌어요. 먼저 김재우의 딸 유빈이 수녀원을 찾아왔습니다. 20살의 대학생인 유빈은 갑자기 수녀가 되고 싶다며 상담을 요청했어요. 고모, 저 정말 수녀가 되고 싶어요. 유빈아, 갑자기 왜 그런 생각이 들었니? 마리아는 조카를 반갑게 맞았지만 내심 의아했습니다. 평소 종교에 관심이 없던 아이가 갑자기 수녀가 되겠다니 이상했어요. 할아버지 돌아가신 후에 많은 생각을 했어요. 저도 고모처럼 하느님을 위해 살고 싶어요. 유빈의 말은 진실해 보였지만 마리아는 뭔가 어색함을 느꼈습니다. 아이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어요. 수녀가 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야. 충분히 생각해 보렴. 네, 그래서 먼저 이곳에서 생활해 보고 싶어요. 가능할까요? 마리아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조카니까 거절할 이유는 없었지만 뭔가 의도가 있는 것 같아 조심스러웠어요. 며칠 후에는 김경희가 직접 수녀원을 찾아왔습니다. 방송인으로 활동하던 둘째 언니가 갑자기 나타난 것도 의외였어요. 은정아, 언니도 수녀가 되면 안 될까? 언니가요? 마리아는 깜짝 놀랐습니다. 김경희는 평소 세속적인 삶을 즐기던 사람이었거든요. 아버지 돌아가신 후에 많은 생각을 했어. 내 삶이 얼마나 헛된지 깨달았다고. 김경희의 말은 진지해 보였지만 마리아는 선뜻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언니, 수녀 생활은 정말 힘들어요. 모든 걸 포기해야 해요. 알아. 그래서 더 의미 있는 거 아니야? 그런데 은정아, 이 수녀원 부지가 꽤 넓더라. 아버지가 기부하신 거 맞지? 김경희가 슬쩍 부지에 대해 물어보는 게 수상했습니다. 마리아는 경계심이 들었어요. 네, 그런데 왜요? 아니야, 그냥 궁금해서. 아버지가 왜 이곳을 선택하셨을까 하고 말이야. 그날 밤 마리아는
루시아 수녀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요즘 갑자기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네요. 그러게요. 유빈 양도 그렇고 김경희 씨도 그렇고 좀 이상해요. 루시아 수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혹시 리튬 얘기가 밖으로 새어나간 걸까요? 그럴 리가요. 우리 둘만 아는 건데. 하지만 며칠 후 마리아의 우려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지역 언론에서 강원도 일대 리튬 매장 가능성이라는 기사가 나온 거예요. 기사에는 구체적인 위치는 나오지 않았지만 수녀원 근처라는 언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김재우가 유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마리아는 우연히 그 통화를 엿들었어요. 유빈아, 어떻게 되고 있어? 아빠, 아직 확실한 건 모르겠어요. 하지만 고모가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계속 지켜봐. 그리고 가능하면 서류 같은 거 있는지 확인해봐. 마리아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조카가 자신을 감시하러 온 거였어요. 다음 날 김경희도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태도가 달랐어요. 은정아, 솔직히 말할게. 우리도 아버지 유산에 대해 알 권리가 있잖아. 무슨 말씀이세요? 이 딱 말이야. 아버지가 뭔가 숨기고 있었던 것 같은데 너만 알고 우리는 모르고 있으면 안 되지. 김경희의 목소리에 날이 서 있었습니다. 언니, 저도 잘 모르는 일이에요. 정말? 그럼 왜 갑자기 이 근처에 리튬 얘기가 나오는 거야? 마리아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걸 다 말하기는 조심스러웠어요. 언니들도 알 권리가 있다면 정식으로 상속 절차를 밟으세요. 저는 수녀니까 상관없어요. 그래, 그렇게 하지. 하지만 은정아, 너도 알겠지만 이건 단순한 상속 문제가 아니야. 아버지가 뭔가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던 것 같거든. 김경희가 떠난 후 마리아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가족들이 리튬 매장 사실을 알게 된 것 같았고 앞으로 일이 복잡해질 것 같았어요. 그날 밤 뒷산 바위 아래에서 기도하는데 진동이 평소보다 더 강하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땅속의 광물들이 곧 세상에 드러날 것을 예감하는 듯 했어요. 아버지,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리아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수수께끼가 점점 복잡해지고 있었고, 이제 가족들까지 개입하면서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며칠 후, 루시아 수녀가 마리아를 급하게 불렀습니다. 유빈의 행동이 수상하다는 보고였어요. 마리아 수녀님, 유빈 양이 어젯밤에 지하 보관소 근처를 배회하는 걸 봤어요. 지하 보관소요? 네, 새벽 2시쯤이었는데 손전등을 들고 있더라고요. 제가 나타나니까 화장실 가는 길이었다고 하는데 마리아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지하 보관소에는 아버지의 탐사 보고서가 있었거든요. 지금 유빈이는 어디 있어요? 방에서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데 문이 잠겨 있어요. 마리아는 서둘러 유빈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두드렸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조심스럽게 문을 열어보니 방은 비어 있었습니다. 루시아 수녀님, 지하 보관소 확인해봐요. 두 사람은 급하게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보관소 문이 열려 있었고 서류 상자들이 어지럽게 뒤져져 있었어요. 탐사 보고서가 있던 상자는 어디죠? 마리아가 상자들을 확인해 보니 가장 중요한 서류들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탐사 보고서와 부지 관련 문서들이 모두 없어졌어요. 유빈 양이 가져간 게 분명해요. 루시아 수녀가 화를 냈습니다. 그때 수녀원 정문에서 소란이 벌어졌습니다. 김재우의 부인 이은희가 몇 명의 남자들과 함께 나타난 거예요. 그 중에는 변호사로 보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은정아, 나와. 이은희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마리아는 다른 수녀들과 함께 정문으로 나갔어요. 새언니, 무슨 일이세요? 무슨 일이긴. 너희가 우리 유빈이를 감금하고 있다며? 이은희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옆에 있던 변호사가 나섰어요. 수녀님들, 저는 이은희 씨의 법률 대리인입니다. 미성년자를 보호자 동의 없이 감금한 것은 불법입니다. 감금이라뇨? 유빈이가 자발적으로 온 거예요. 마리아가 해명했지만 이은희는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자발적? 웃기지 마. 너희가 깨어낸 거지. 어린애를 이용해서 뭘 하려는 거야? 그때 유빈이 나타났습니다. 손에는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엄마, 여기 있어요. 유빈이 이은희에게 봉투를 건네는 모습을 보고 마리아는 모든 걸 이해했습니다. 조카가 처음부터 서류를 훔치러 온 거였어요. 유빈아, 너 뭘 한 거니? 죄송해요, 고모. 하지만 아빠가 시킨 거예요. 유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이도 이런 일을 하기 싫었던 것 같았어요. 이은희가 봉투를 확인하더니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제야 진실이 나오네. 은정아, 너 우리를 속이고 있었구나. 언니, 그게 아니에요. 아니긴 뭐가 아니야. 아버님이 이 땅에 리튬이 있다는 걸 알고 계셨고 너만 그 사실을 숨기고 있었잖아. 이은희가 서류를 흔들며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이 수녀원도 사실은 가짜잖아. 아버님이 광물을 숨기려고 만든 위장시설이었던 거지. 그런 게 아니에요. 마리아가 반박했지만 이은희는 계속 소리를 질렀습니다. 너희 같은 것들이 무슨 자산을 지켜? 종교가 방패야? 아버님 재산을 독차지하려고 수녀 코스프레하고 있는 거지? 이은희의 말이 점점 심해지자 다른 수녀들이 나섰습니다.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여기는 하느님의 집이에요. 하느님의 집? 웃기지 마요. 돈 때문에 만든 가짜 수녀원이잖아요. 그때 이은희의 일행 중 한 명이 지하 보관소로 향했습니다. 마리아는 급하게 막아섰어요. 거기는 들어갈 수 없어요. 왜 못 들어가는데? 숨길 게 더 있어? 남자가 마리아를 밀치려 하자 루시아 수녀가 몸을 던져 막았습니다. 여기는 성스러운 곳이에요. 함부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성스럽긴 뭐가 성스러워. 다 돈 때문이잖아. 소란이 커지자 다른 수녀들도 모두 나와서 보관소 입구를 막아섰습니다. 11명의 수녀들이 손을 잡고 인간 방패를 만들었어요. 비켜요. 우리도 상속자라고요. 이은희가 소리쳤지만 수녀들은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우리 공동체의 역사입니다. 함부로 가져갈 수 없어요. 마리아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은희는 변호사와 뭔가 상의하더니 다른 방법을 찾는 듯 했어요. 좋아. 그럼 법적으로 해결하자. 어차피 아버님 재산은 우리가 상속받을 거야. 언니, 유언장은 불타버렸잖아요. 그래서 뭐? 수녀는 상속받을 수 없어. 법적으로 우리가 상속자야. 이은희는 승리를 확신하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은정아, 하나 궁금한 게 있어. 아버님이 왜 너한테만 힌트를 줬을까? 저도 몰라요. 정말? 묘비의 라틴어도 우연히 해석한 거야? 마리아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은희가 묘비 얘기까지 하는 걸 보니 이미 많은 걸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아무튼 이제 진실이 나왔으니까 우리도 정당한 권리를 찾겠어. 이은희 일행이 떠난 후 수녀원은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마리아의 마음은 무거웠어요. 마리아 수녀님, 괜찮으세요? 루시아 수녀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하지만 이제 정말 시작인 것 같아요. 마리아는 십자가를 꽉 쥐고 기도했습니다. 하느님, 이곳은 정말 당신의 땅이면서 아버지의 죄가 묻힌 곳이었군요.
그날 밤 마리아는 뒷산 바위 아래에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발밑의 진동은 여전했고 이제 그 진동의 의미를 모두 알 것 같았어요. 리튬이 자신의 존재를 알리고 있었고 그 때문에 평화로웠던 수녀원의 갈등이 시작된 거죠. 아버지, 왜 이런 시험을 주신 거예요? 마리아는 복잡한 마음으로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법적 싸움이 시작될 것 같았고 수녀원의 평화는 완전히 깨져버린 것 같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아버지가 자신에게 맡긴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 찾아야 한다는 사명감도 들었습니다. 김경희 일행이 떠난 지 사흘 후 안신부가 급하게 수녀원을 찾아왔습니다. 얼굴이 심각해 보였어요. 마리아 수녀님,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안신부는 작은 열쇠와 봉투를 꺼내 마리아에게 건넸습니다. 이게 뭔가요?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제게 맡기신 겁니다. 만약 유언장에 문제가 생기면 마리아 수녀님께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마리아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아버지가 유언장이 사라질 것을 예상하고 있었다는 뜻이었어요. 이 열쇠는 뭔가요? 은행 금고 열쇠입니다. 그리고 이 편지는 아버님이 직접 쓰신 거예요. 마리아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어봤습니다. 아버지의 친필이었어요. 은정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마 유언장에 문제가 생겼을 것이다. 내가 예상했던 일이야. 재우와 경희가 그럴 줄 알았거든. 안신부님과 함께 은행에 가서 금고를 열어봐라. 거기에 진짜 유언장과 중요한 서류들이 있다. 그리고 은정아, 너만이 내 진짜 뜻을 이해할 수 있을 거야. 편지는 거기서 끝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안신부와 함께 즉시 은행으로 향했어요. 시내 은행의 금고실에 도착했습니다. 직원의 안내를 받아 금고를 열어보니 여러 서류와 또 다른 편지가 들어 있었어요. 이게 진짜 유언장인가 봅니다. 안신부가 공증 도장이 찍힌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마리아는 유언장 내용을 천천히 읽어봤어요. 나 이강직은 다음과 같이 유언한다. 첫째, 현금과 부동산 등 일반 재산은 장남 김재우와 장녀 김경희에게 반반씩 상속한다. 둘째, 강원도 자비의 성모 수녀원 부지 및 지하 광물 개발권은 막내딸 김은정 마리아 수녀에게 단독 상속한다. 마리아는 눈을 크게 뜨고 다시 읽어봤습니다. 분명히 자신 이름으로 되어 있었어요. 이게 정말인가요? 네, 공증까지 받은 정식 유언장입니다. 안신부가 확인해 줬습니다. 그런데 금고 안에는 더 중요한 것이 있었어요. 마리아 앞으로 쓰인 또 다른 편지였습니다. 은정아, 넌 내 진짜 딸이자 유일한 속죄의 대상이다. 사실 나는 젊었을 때 광물 사업으로 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돈을 벌었다. 그 죄책감에 가톨릭에 귀의했지만 진정한 용서는 받지 못했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내가 수녀가 되겠다고 했을 때 하느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 같았다. 이 리튬은 시험이다. 세상을 밝히든 탐욕에 넘기든 그 선택은 너의 몫이야. 나는 내가 올바른 선택을 할 거라 믿는다. 마리아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아버지의 진짜 마음을 이제야 알 것 같았어요. 수녀원으로 돌아오는 길에 안신부가 말했습니다. 아버님이 얼마나 고민하셨는지 알겠어요. 마지막 몇 달 동안 자주 성당에 오셔서 참회하셨거든요. 어떤 참회를 하셨나요? 자식들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재우 씨와 그 아내 은희 씨, 그리고 경희 씨는 너무 세속적이 되었고 마리아 수녀님만이 진정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하셨어요. 마리아는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버지의 신뢰는 고맙지만 이런 큰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게 부담스러웠어요. 수녀원에 도착하니 루시아 수녀가 급하게 나왔습니다. 마리아 수녀님, 큰일이에요.
김은미 씨가 찾아왔어요. 김은미요? 마리아는 깜짝 놀랐습니다. 김은미는 아버지의 오랜 지인이었는데 몇 년 전부터 실종된 상태였거든요. 어디 계세요? 응접실에 계셔요. 그런데 상태가 좀 이상해 보여요. 마리아는 서둘러 응접실로 향했습니다. 60대의 김은미가 앉아 있었는데 몰라볼 정도로 야위어 있었어요. 은미 이모, 은정아 많이 컸구나. 김은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숨어 지낸 것 같았어요. 이모, 그동안 어디 계셨어요? 모두 걱정했었는데. 숨어 있었지. 내 아버지 때문에. 김은미의 말에 마리아는 의아했습니다. 아버지 때문에요? 은정아, 내가 알아야 할 것이 있어. 내 아버지가 왜 너만을 딸이라고 했는지 말이야. 김은미가 찻잔을 들고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사실 재호와 경희는 내 아버지의 친자식이 아니야. 마리아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내 어머니가 재혼할 때 데려온 아이들이야. 이강직 씨는 그 아이들을 친자식처럼 키웠지만 늘 마음 한구석에 벽이 있었어. 마리아는 그제야 많은 것이 이해됐습니다. 아버지가 왜 자신만 특별하게 여겼는지, 왜 묘비에 진짜 딸이라고 썼는지 말이에요. 그럼 오빠랑 언니는 이 사실을 모르는 건가요? 모를 거야. 내 아버지가 절대 말하지 않았거든. 하지만 유산 문제가 생기면서 진실이 드러날까봐 걱정되었어. 김은미는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내 어머니의 일기야. 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나에게 맡겼어. 마리아는 어머니의 일기를 받아들었습니다. 거기에는 재혼 당시의 상황과 아버지의 마음이 자세히 적혀 있었어요. 이강직 씨는 정말 좋은 분이다. 내 아이들을 친자식처럼 대해주신다. 하지만 가끔 은정이를 바라보는 눈빛이 다르다. 역시 핏줄의 정은 어쩔 수 없는 모양이다. 일기를 읽으며 마리아는 가족관계의 복잡함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이제 완전히 이해됐어요. 이모, 이 사실을 오빠랑 언니에게 말해야 할까요? 그건 내 판단에 맡길게. 하지만 은정아, 내 아버지의 마지막 말이 있어. 김은미가 마리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분은 너만이 이 광물을 올바르게 사용할 거라고 믿었어. 탐욕이 아니라 사랑으로 말이야. 마리아는 그제야 아버지의 진짜 뜻을 알 것 같았습니다. 단순히 재산을 물려주려는 게 아니라 자신의 과거 죄를 속죄할 기회를 주려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모, 그동안 왜 숨어 계셨어요? 재우가 나를 찾고 있었거든. 내 아버지와 나 사이에 뭔가 있었다고 오해하고 있어서. 김은미의 말에 마리아는 오빠의 의도를 알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주변 사람들을 모두 제거하고 진실을 묻으려 했던 거죠. 그날 밤 마리아는 모든 서류들을 다시 정리해 봤습니다. 이제 법적으로 자신이 리튬 개발권의 정당한 소유자라는 게 확실해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큰 책임도 느꼈습니다. 이 자원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아버지의 뜻에 맞게 할 수 있을지 고민이 깊어졌어요. 진짜 유 원장이 발견됐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김재우는 즉시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며칠 후 마리아에게 법원 출석 통지서가 날아왔어요. 문서 위조 의혹이라니. 마리아는 통지서를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김재우가 진짜 유 원장마저 가짜라고 주장하고 나선 거였어요. 법정날 마리아는 안심부와 함께 법원에 나타났습니다. 김재우와 김경희는 변호사를 대동하고 있었고 방청석에는 기자들도 보였어요. 리튬 매장 소식이 언론에 알려지면서 큰 관심을 받고 있었거든요. 재판장님, 이 유 원장은 조작된 것입니다. 김재우의 변호사가 주장했습니다. 근거가 뭡니까? 첫째,
원본 유언장이 불타버린 시점에서 갑자기 나타난 점이 의심스럽습니다. 둘째, 수녀는 개인 재산을 소유할 수 없는데 이를 무시한 점이 법리에 맞지 않습니다. 마리아 측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재판장님, 이 유언장은 정식 공증을 받았고 은행 금고에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톨릭 수녀라도 개인 명의로 재산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김재우는 계속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재판장님, 제 아버지가 그런 유언장을 쓸 리가 없습니다. 갑자기 막내만 특별 대우한다는 게 말이 안 됩니다. 그때 방청석에서 누군가 일어났습니다. 유빈이었어요. 재판장님, 제가 증언하고 싶습니다. 유빈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김재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유빈아, 너 뭐 하는 거야? 아빠, 죄송해요. 하지만 더 이상 거짓말할 수 없어요. 유빈은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을 시작했습니다. 아빠가 저에게 고모 수녀원에 가서 서류를 훔쳐오라고 시켰어요. 그리고 할아버지 유언장도 아빠가 미리 없애버렸어요. 법정이 웅성거렸습니다. 김재우가 일어났어요. 유빈아,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아빠, 이제 그만해요. 할아버지가 진짜로 원하신 게 뭔지 알잖아요. 유빈의 증언이 이어졌습니다. 할아버지는 생전에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유빈아, 막내 고모만이 진짜 내 뜻을 이해할 거야 라고요. 그리고 탐욕은 가족도 망친다고 하셨어요. 김재우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재판장님, 추가 증인이 있습니다. 마리아 측 변호사가 말하자 김은미가 증인석에 올랐습니다. 김은미입니다. 고인과 50년간 지인으로 지냈습니다. 김재우와 김경희는 김은미를 보고 얼굴이 새하얗게 되었어요. 증인께서는 유언장의 진위에 대해 아시는 바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이강직 씨는 돌아가시기 몇 달 전에 저에게 이 영상을 맡기셨습니다. 김은미가 스마트폰을 꺼내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아버지의 육성이 법정에 울려 퍼졌어요. 나 이강직은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이 영상을 남긴다. 재우와 경희는 내 양자와 양녀다. 하지만 은정이만이 내 친딸이고 내 진짜 뜻을 이해할 수 있는 아이다. 세상은 이 광물을 탐하겠지만 나는 마리아만이 이 땅을 지킬 자격이 있다고 믿는다. 법정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아버지의 생생한 음성이 모든 의혹을 잠재웠어요. 영상이 끝나자 김재우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것도 조작일 수 있습니다. 요즘 기술로는 음성 조작도 가능하다고. 하지만 김은미는 더 결정적인 증거를 내놓았습니다. 이것은 이강직 씨가 직접 적은 메모입니다. 필적 감정을 받아보시면 됩니다. 메모에는 김재우의 유언장 조작 계획이 자세히 적혀 있었어요. 아버지가 미리 아들들의 음모를 알고 있었던 거죠. 재판장이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첫째, 김은정에게 제출된 유언장이 진정한 것임을 인정한다. 둘째, 강원도 자비의 성모 수녀원 부지 및 지하 광물 개발권은 김은정에게 단독 상속한다. 법정에서 나오는 길, 김재우가 마리아에게 다가왔습니다. 은정아, 미안하다. 김재우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어요. 오빠, 아버지가 옳았어. 나는 정말 탐욕에 눈이 멀었구나. 김경희도 고개를 떨궜습니다. 은정아, 언니가 잘못했어. 용서해 줄 수 있니? 마리아는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분노보다는 연민이 들었어요. 저는 괜찮아요. 하지만 아버지께 용서를 구하세요. 그날 저녁 수녀원으로 돌아온 마리아는 뒷산 바위 아래에서 기도했습니다. 법적 싸움은 끝났지만
이제 진짜 어려운 일이 시작될 것 같았어요. 아버지, 이제 정말로 시작이군요. 발밑의 진동은 여전했고, 이제 그 진동이 자신의 책임이라는 걸 완전히 받아들였습니다. 리튬은 분명 귀중한 자원이지만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축복이 될 수도 재앙이 될 수도 있었어요. 루시아 수녀가 뒷산으로 올라와 마리아 옆에 앉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탐욕이 아니라 사랑으로 결정하려고 해요. 두 사람은 조용히 별을 올려다봤습니다. 내일부터는 정말로 새로운 시작이 될 것 같았어요. 전 세계가 주목하는 리튬 자원의 주인이 된 수녀의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아무도 예상할 수 없었습니다. 법정 판결이 난 지 한 달 후 수녀원에는 평화가 찾아온 것 같았습니다. 마리아는 여전히 매일 뒷산에서 기도하며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리튬 개발권을 어떻게 활용할지 신중하게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오후 수녀원 정문 앞에 고급 승용차 2대가 정차했습니다. 검은색 대형 차량에서 정장을 입은 외국인 남성과 통역사가 내렸어요. 여기가 자비의 성모 수녀원 맞나요? 통역사가 문지기 수녀에게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누구를 찾으시나요? 미국 테슬라 본사의 소재 조달 담당 임원이 마리아 수녀님을 직접 뵙고 싶다고 합니다. 수녀는 깜짝 놀랐습니다. 테슬라라니 전기차로 유명한 그 회사가 이런 상골까지 온 거였어요. 마리아가 급하게 나오자 외국인 남성이 공손히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테슬라 본사의 소재 조달 담당 임원 톰슨입니다. 자비의 성모 수녀원 부지에 대해 정식으로 협의하고자 왔습니다. 마리아는 당황했습니다. 아직 리튬 개발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 못했는데 벌써 이런 큰 회사에서 찾아온 거였어요. 저희가 뭘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수녀님, 땅의 리튬은 순도도 높고 매장량도 상당합니다. 저희는 이 부지를 단독으로 공급받는 조건으로 정식 계약을 원합니다. 톰슨의 말에 마리아는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갑작스러운 제안이라 바로 답변드리기 어려워요. 시간을 좀 주실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하지만 이런 기회는 흔하지 않습니다. 테슬라와 직접 거래할 수 있는 공급업체는 전 세계에서도 손에 꼽거든요. 그날 저녁 마리아는 수녀원 공동체 회의를 열었습니다. 자매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루시아 수녀가 먼저 의견을 말했습니다. 테슬라가 이런 산골짜기까지 온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정말 대단한 일이죠. 하지만 조심해야 해요. 이 광물이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 데 쓰인다면 좋겠지만 단순한 상업적 이익만을 위한다면 마리아는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기도로 응답하는 걸까요? 아니면 욕망에 무릎 꿇는 걸까요? 한편 테슬라의 방문 소식은 곧 언론에 알려졌습니다. 김경희는 즉시 유튜브에 영상을 올렸어요. 가난한 수녀, 천만에요. 우리 동생은 지금 외국 기업이랑 광산 계약 중입니다. 수녀가 아니라 갑부죠. 김경희의 영상은 순식간에 화제가 되었습니다. 댓글들도 다양했어요. 수녀가 무슨 사업을 해? 종교를 이용한 사기 아니야? 아니면 정말 하느님의 축복인가? 김재우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국가자원 사유와 반대라며 행정소송을 예고했어요. 국민의 자원을 개인이 독점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이런 소음들에 흔들리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며칠 후 톰슨이 다시 수녀원을 찾았어요. 수녀님, 저희 제안에 대해 생각해 보셨나요? 네, 하지만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마리아는 며칠간 기도하며 내린 결론을 말했습니다. 3가지만 지켜주세요. 첫째,
채굴은 반드시 친환경 방식으로 해야 합니다. 둘째, 수익의 70%는 저희 재단을 통해 사회에 환원될 것입니다. 셋째, 계약이 종료되면 이 땅은 수녀원의 이름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톰스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보통 이런 조건을 제시하는 사람은 없었거든요. 수녀님, 70% 환원이라니. 그럼 수녀님은 거의 이익을 안 가져가시는 거네요? 네, 괜찮습니다. 저희에게는 이 정도면 충분해요. 톰스는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수녀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건 단지 자원이 아니라 인간에 대한 책임과 존엄입니다. 감사합니다. 계약이 성사된 후 마리아는 희망에너지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테슬라와의 계약을 통해 얻은 수익으로 청소년 쉼터, 미혼모 지원센터, 에너지 빈곤층을 위한 태양광 지원 사업을 시작했어요. 마리아 수녀님이 정말 대단해요. 루시아 수녀가 감탄했습니다. 몇 달 만에 수녀원 주변이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새로운 희망의 공간들이 하나씩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한편 김재우는 하던 사업을 말아먹었고 김경희는 회계 간증을 하는 유튜버로 전락했어요. 탐욕의 대가를 톡톡히 치른 거죠. 몇 달 후 뉴스에서는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국 강원도의 작은 수녀원이 글로벌 배터리 산업의 중심지로 떠올랐습니다. 특히 친환경 채굴 방식과 사회환원 정신으로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마리아는 뒷산에서 아름다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수녀원에서 지원하는 청소년들이 태양광 패널을 조립하며 웃고 떠드는 모습이었어요. 아이들의 밝은 웃음소리가 산골짜기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제야 알겠네요. 마리아는 무릎을 꿇고 아버지 생각을 했습니다. 발밑의 진동은 이제 더 이상 느껴지지 않았어요. 마치 땅속의 리튬들이 자신의 역할을 다했다고 만족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에 마리아는 아버지 묘지를 찾았습니다. 묘비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아버지, 이제야 알겠어요. 당신은 유산이 아니라 용서를 제게 남기셨군요. 묘비의 라틴어 문구가 석양에 비쳐 금빛으로 빛났습니다. 솔러 FILIA 베러 미 에스트. 오직 그녀만이 나의 진짜 딸이다. 마리아는 이제 그 말의 진짜 의미를 알았습니다. 핏줄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이고 재산보다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몇 년 후 강원도 자비의 성모 수녀원은 희망의 성지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찾아와 진정한 나눔이 무엇인지 배워갔어요. 그리고 그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아버지의 묘비에 새겨진 라틴어처럼 진짜 딸의 마음으로 세상을 품은 마리아 수녀가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매일 저녁 뒷산에서 기도하며 하루를 마쳤습니다. 이제 그곳에서는 진동 대신 평화로운 바람소리만이 들렸어요. 아버지가 남긴 시험은 끝났고 새로운 희망의 시작이었습니다.